해상사고로 인한 청력 언어 상실 후 특허권 탈취하고 나를 버리려던 남편 천벌을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라는 이름의 황금 방패. 새벽 5시 제주 앞바다. 영구선 오션 스타호의 갑판에서 윤세아는 심해 샘플 컨테이너를 점검했다. 그녀의 손은 정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10년간 해양 생물학을 연구한 그녀는 이제 이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자였다. 세아 박사님, 오늘 마지막 샘플링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강민호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심해 1000m 지점에서 채취한 미생물의 현미경 이미지가 떠 있었다. 완벽해요. 이 데이터면 특허 보안 자료로 충분합니다. 세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3년 전 개발한 심해 미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이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바다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 기술로 세아는 국내외 학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무엇보다 핵심 특허 15건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그녀의 기술을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했다. 박사님,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정말 대박이겠죠? 그렇죠. 이미 글로벌 기업 몇 곳에서 기술 이전 문의가 왔어요. 하지만 세아는 기술을 쉽게 팔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회사를 세우고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 문제는 남편 김태준이었다. 태준은 대기업 마케팅팀 출신이었다. 세아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결혼 후 그는 야심을 드러냈다. 세아, 당신 기술로 우리 회사 차려요. 내가 경영하고 당신은 연구만 하면 돼. 처음에 세아는 망설였다. 태준은 경영 경험이 전무했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태준 씨, 회사 경영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세아, 나 믿어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알잖아. 태준은 간절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세아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일확천금의 기회였다. 결국 세아는 태준의 꿈을 지지하기로 했다. 5년 전 그들은 함께 바이오 벤처기업 블루오션을 설립했다. 세아는 최고 과학 책임자 CSO, 태준은 대표이사 CEO가 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태준의 경영 능력을 의심했다. 김 대표님, 솔직히 바이오 산업 경험이 전혀 없으신데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가실 건가요? 윤세아 박사님이 기술을 책임지시니까 저는 경영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경력을 보면 글쎄요. 투자 유치는 번번이 실패했다. 태준은 초조해졌고 세아에게 부탁했다. 여보, 내가 회사 지분을 좀 더 가지면 투자자들이 안심할 것 같아. 그리고 특허권도 회사 명의로 넣어야 신뢰를 줄 수 있어. 세아는 고민했다. 특허는 그녀의 10년 연구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자존심도 중요했다. 태준 씨, 특허는 제 이름으로 두는 게 나아요. 연구자로서의 권위도 있고. 세아, 우리 부부잖아. 내 거나 당신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회사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결국 세아는 태준에게 특허 권리의 60%와 회사 지분 55%를 양도했다. 법적으로 태준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 것이다. 고마워, 세아. 이제 투자자들도 우리를 믿을 거야. 하지만 투자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문제는 태준의 무능력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기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재무 계획도 엉망이었다. 김 대표님, 이 기술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심해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생산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그건 저희 CSO인 윤세아 박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했다. 대표가 자기 회사 기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는가?
세아는 결국 모든 투자 미팅에 직접 참석해야 했다. 그녀가 기술을 설명하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태주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윤 박사님, 솔직히 대표님이 아니라 박사님이 회사를 이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투자자가 노골적으로 물었다.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는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저는 경영 안에는 기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끄는 것은 세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아는 태준을 계속 지지했다.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다. 태준은 평생 타인의 그늘에서 살았고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있었다. 조금만 참자. 태준 씨도 시간이 지나면 경영 능력이 늘 거야. 세아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2년이 지나고 마침내 첫 투자가 들어왔다. 1억 원.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작이었다. 태준은 환호했다. 세아, 우리 해냈어. 이제 블루오션은 날아오를 거야. 세아도 기뻤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연구에 집중해야 했다. 특허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와 실험이 필요했다.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제주 앞바다에서 심해 샘플링을 하고 있었다. 박사님,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귀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파도가 거세졌다. 알겠습니다. 샘플만 마저 수거하고 돌아가죠. 세아는 마지막 샘플 컨테이너를 확인했다.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큰 파도가 배를 강타했다. 세아는 균형을 잃고 갑판으로 쓰러졌다. 머리가 철제 난간에 부딪혔다. 박사님. 강민호가 달려왔지만 이미 세아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빨리 병원으로 연락해. 선장이 소리쳤다. 배는 급히 제주항으로 향했다. 세아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먹구름 낀 하늘이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파도 소리였다. 그리고 그 후 침묵. 사흘 후 세아는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천장에 하얀 불빛이 보였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간호사가 그녀를 보고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없었다. 세아는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내가 듣지 못해? 말도 못해?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보며 세아에게 무언가 설명했다. 하지만 세아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의사의 입모양만 볼 수 있었다. 의사는 종이에 무언가 썼다. 윤세아 박사님, 사고로 청각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아의 손이 떨렸다. 의사는 계속 썼다. 언어 중추도 영향을 받아 당분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세아는 종이를 쳐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과학자였다. 소통이 생명이었다. 연구 미팅, 학회 발표, 논문 작성. 모든 것이 언어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말도 듣지도 못한다. 내 인생이 끝난 건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태준이 들어왔다. 세아는 그를 보며 안도했다. 남편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당혹스러움에 가까웠다. 그는 의사에게 무언가 물었고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세아는 그들의 대화를 볼 수만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차가웠다. 세아는 남편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동정도 사랑도 없었다. 그 눈에는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세아는 그 순간 알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남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지옥을 겪게 될지. 세아는 침묵의 바다에 갇혔다. 그리고 그 바다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해시태그 종이 위에 쓰인 배신.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다. 세아는 여전히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었다. 청력은 돌아오지 않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의사소통은 오직 필담으로만 가능했다. 세아는 종이에 글씨를 쓸 수 있었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다. 뇌 손상의 후유증이었다. 태주는 매일 병원에 왔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점점 짧아졌다. 처음에는 1시간씩 머물렀지만 사흘째부터는 30분, 일주일째는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다. 여보, 회사 일이 바빠서. 미안해.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다. 세아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귀찮다고. 세아는 외로웠다. 동료 연구원들이 몇 번 찾아왔지만 그들도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다. 박사님, 빨리 회복하세요. 강민호가 종이에 써서 보여줬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도 세아는 읽을 수 있었다. 연민과 동정 그리고 안타까움. 저 뛰어난 과학자가 이제 끝났구나. 세아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세아는 남편이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준은 의자에 앉아 세아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세아는 태준의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태준은 종이를 꺼내 뭔가 쓰기 시작했다. 세아,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 당신의 청력과 언어 능력 회복될 가능성이 낮대. 세아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아직 그 말을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었다. 의사는 항상 지켜봐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었다. 태준은 계속 썼다. 솔직히 말할게. 당신이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어. 회사 일도 불가능하고. 세아는 태준을 쳐다봤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블루오션은 지금 위기야. 투자자들이 당신 상태를 알고 나서 모두 발을 뺐어. 윤세아 박사가 없는 블루오션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 세아는 손을 떨며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힘겹게 글씨를 썼다. 시간. 주세요. 회복. 할게요. 글씨는 흐트러져서 읽기 힘들었다. 태주는 그 종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세아, 현실을 봐. 당신은 이제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태주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세아 앞에 놓았다. 이혼 합의서야.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봤다. 태준은 회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마주봤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태준은 다시 종이에 썼다. 당신은 요양에 집중해야 하고 나는 회사를 살려야 해.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야. 세아는 손을 떨며 다시 글씨를 썼다. 회사. 어떻게 되나요? 그게 문제야. 태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아니, 종이에 썼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 특허권과 지분을 명확히 정리하라는 거야.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당신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는 망해. 세아는 숨이 막혔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당신이 가진 특허권 40%와 회사 지분 45%를 나한테 양도해줘. 그럼 내가 회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어. 태주는 더 써 내려갔다. 그리고 재산도 정리하자. 우리 공동명의 아파트는 내가 가질게. 대신 당신 명의 예금 계좌는 당신이 가져. 공평하잖아. 세아는 종이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15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금 계좌에는 5천만 원밖에 없었다. 그녀는 결혼 후 모든 수입을 회사에 재투자했기 때문이다. 세아는 종이에 썼다. 불공평. 해요. 불공평? 세아, 당신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당신 상태로? 내가 블루오션을 살려야 우리가 투자한 돈이라도 건질 수 있어. 태준의 논리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세아는 알고 있었다. 태준은 회사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그녀의 특허를 독점하려는 것이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 세아가 떨리는 손으로 썼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 없어. 내일 투자자 미팅이 있어.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해. 태준은 서류를 펼쳐 보여줬다. 이혼 합의서, 특허권 양도 계약서, 재산 분할 합의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변호사가 이미 검토했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세아는 서류를 쳐다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읽을 수 없었다. 머리가 아팠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태준은 펜을 그녀 손에 쥐어줬다. 세아, 우리 둘 다를 위해 이렇게 하자. 당신은 치료에 집중하고 나는 회사를 살릴게. 세아는 펜을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태준의 말이 맞는 걸까? 자신이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아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세아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세아의 상태를 체크하고 태준에게 무언가 말했다. 태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나가자 태준은 다시 세아를 재촉했다. 빨리 해. 나 회사 가봐야 해. 세아는 서류를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세아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건 잘못되었어.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어? 나는 말도 듣지도 못해. 무능력자야. 세아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태준은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기다렸다. 세아는 펜을 종이에 가져갔다. 그리고 서명란에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윤세아. 서명은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태준은 서류를 챙겼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미소가 아니라 승리의 미소였다. 고마워, 세아. 잘 쉬어. 나는 가볼게. 태준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세아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천장을 쳐다봤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막연히 느꼈다. 남편, 특허, 회사, 재산.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배신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지지했던 남편이 그녀가 가장 무력할 때 등을 돌렸다. 세아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세아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태준은 서류를 들고 투자자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제 아내와 원만하게 이혼했고 모든 특허는 이제 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세아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세아는 깨달았다.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다. 말을 못해도 듣지 못해도 그녀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싸울 수 있다. 태준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는 세아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아의 뇌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김태준,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세아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를 무시한 게 당신의 파멸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세아는 종이에 뭔가 쓰고 있었다. 재활치료.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세아를 봤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어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썼다. 괜찮아요. 전 강해요. 반드시 회복할 거예요. 간호사는 세아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이 있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전사 같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재활의학과에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세아는 다시 종이를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썼다. 김태준에게 복수할 것. 그것은 선언이었다. 침묵 속에서의 선전포고였다.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아가 이길 것이다. 수호와 재활의 밀실. 퇴원 후 세아는 태준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재활 전문 병원이었다. 그곳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이었다. 윤세아님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첫 만남에서 담당 치료사는 종이에 정확한 글씨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고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언어치료사이자 수어통역사입니다. 윤님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세아는 현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동정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현수는 세아의 상태를 꼼꼼히 검토했다. 의료 기록, MRI 영상, 청력 검사 결과를 모두 살펴본 후 그는 종이에 썼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청력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각 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세아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언어 능력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 중추 손상이 생각보다 경미합니다. 그리고 손도 점점 안정되고 있습니다. 현수는 계속 썼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청력 회복에 집중하는 대신 수어를 배우십시오. 수어는 완전한 언어입니다. 이것으로 당신은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아는 잠시 생각했다. 수어. 그녀는 과학자였다. 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을 쓰고 실험실에서 동료들과 토론했다. 수어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세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6시 세아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현수가 가르쳐준 대로 입모양을 연습했다. 아에 이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정확히 만들어야 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수어 수업이었다. 현수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현수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했다. 세아는 따라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현수는 한 손을 입에서 앞으로 쭉 뻗었다. 세아는 그 동작을 반복했다. 이것은 복수입니다. 현수는 주먹을 쥐고 강하게 앞으로 내질렀다. 세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그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언어 치료였다. 세아는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발성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아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희미하게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아. 세아의 목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나왔다. 현수는 박수를 쳤다. 세아는 눈물을 흘렸다. 저녁 시간은 세아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펴고 일기를 썼다. 손이 떨려서 타이핑이 느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복수라는 단어를 배웠다. 나는 이 단어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세아는 이제 기본적인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현수와의 대화도 훨씬 수월해졌다. 어느 날 세아는 현수에게 중요한 질문을 수어로 물었다. 당신, 믿을 수 있나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세아는 노트북을 꺼내 현수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특허 회사 태준의 배신, 강제된 이혼. 현수는 글을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어로 말했다. 나 복수 할 거예요. 도와줄 수 있나요? 현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는 치료사였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세아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결연함이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현수는 세아의 조력자가 되었다. 세아는 현수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태준이 특허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회사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가 강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볼까요? 현수의 제안에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현수의 친구인 변호사 이지혜가 재활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지혜는 세아의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검토했다. 현수가 통역을 맡았다. 법적으로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세아님의 서명이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세아는 낙담했지만 이지혜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태준 씨가 특허를 악용했다는 증거를 찾으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세아님이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세아가 수어로 물었고 현수가 통역했다. 태준 씨가 특허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 그리고 세아님이 이혼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의료 기록입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세아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전 연구소 동료 강민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민호 씨, 저 세아입니다. 제가 부재 중일 때 블루오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투자 유치 현황이나 특허 사용 내역 같은 거요. 강민호는 놀라며 답장했다. 박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블루오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 대표님이 특허 기술을 중국 회사에 라이선스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세아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태준이 그녀의 특허를 팔아넘긴 것이다.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기술인데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후 며칠간 강민호는 세아에게 여러 정보를 보냈다. 블루오션의 재무제표,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투자자 미팅 자료. 세아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다. 그녀는 비록 말을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뇌는 여전히 명석했다. 수치를 보고 패턴을 찾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태준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특허를 3억 원에 라이선스했다. 하지만 그 돈은 회사 계좌가 아니라 태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 횡령이었다. 세아는 이 증거를 현수에게 보여줬다. 현수는 즉시 이지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거면 됩니다.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이지혜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세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세아는 태준의 비서였던 정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은 세아가 사고 나기 전까지 블루오션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아는 타이핑으로 답했다. 수진 씨 혹시 김 대표가 회사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쓰세요. 명품 구매, 골프 접대, 고급 식당. 증거가 있나요? 제가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했었어요. 파일이 아직 있습니다.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보낸 파일을 보고 세아는 경악했다. 태준은 6개월 동안 8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회사는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인데 말이다. 세아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현수가 도와줬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타임라인을 만들고 법률적 논리를 구성했다. 석 달이 지났다. 세아의 수어 실력은 이제 유창했다. 그녀는 복잡한 과학 개념도 수어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도 돌아왔다. 아직 힘들고 떨렸지만 문장을 말할 수 있었다. 현수 씨, 고맙습니다. 세아가 목소리로 말했다. 현수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세아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강해야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세아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느 날 이지혜 변호사가 재활병원을 다시 찾았다. 세아님 준비됐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갑시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석 달간 준비했다. 태준은 뭐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회복했다는 걸.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는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날 밤 세아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차가운 달이었다. 세아는 수어로 혼잣말을 했다. 김태준, 당신의 시간이 끝났어. 그녀의 손짓은 단호했다. 일주일 후 태준에게 법원 소환장이 배달되었다. 특허권 무효 및 사회행위 취소 소송 그리고 횡령 고발. 태준은 소환장을 보고 당황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세아가 나를 고소했다고? 네, 그리고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가능해. 세아는 아무것도 못해. 말도 듣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태준은 틀렸다. 세아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울려 퍼질 것이었다. 법정에서의 목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3.15 법정. 오전 10시 특허권 무효 및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태준은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았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세아가 법정에 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설령 온다 해도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저 여자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이 소송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태준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중반의 엄격한 인상을 가진 여성 판사 김선희였다. 민사 2024 가압 53,421호 특허권 무효 및 사회행위 취소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은 원고석을 쳐다봤다. 이지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세아는 보이지 않았다. 역시 못 온 거야. 이 소송은 기각될 거야. 태준은 속으로 안도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세아가 들어왔다. 그녀 옆에는 현수가 함께였다. 태준은 깜짝 놀랐다. 세아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1년 전 병원에서 본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다. 세아는 원고석에 앉았다.
현수는 그녀 옆에 통역사석에 앉았다. 판사가 물었다. 원고 본인이십니까? 현수가 판사의 말을 수어로 통역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아를 쳐다봤다. 세아가 말을 할 수 있다니. 판사가 계속 물었다. 원고는 청각 장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수가 다시 통역했고 세아가 답했다. 수어. 통역사가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고 측 변호인 주장을 시작하십시오. 이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소송은 피고 김태준이 원고 윤세아가 의사 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를 악용하여 특허권과 재산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강탈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이혼했으며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각합니다. 변호인은 주장을 계속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이지혜는 계속했다. 원고는 해상사고로 심각한 청력 손상과 언어 장애를 입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피고는 원고가 제대로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혼 합의서와 특허 양도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지혜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은 당시 원고의 의료 기록입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가 복잡한 법률 문서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원고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병원 간호사입니다. 그 간호사는 원고가 문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했습니까? 그건 태준의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혜는 계속 공격했다. 더 심각한 것은 피고의 행위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특허권을 즉시 중국 바이오 기업에 3억 원에 라이선스했습니다. 법정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그 3억 원은 회사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이지혜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태준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봤다.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일시적인 자금 이동이었습니다. 곧 회사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입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지혜는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블루오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피고는 6개월간 8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명품 구매, 골프 클럽 회비, 고급 식당 접대. 이것은 모두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다.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경고에 태준은 억지로 앉았다. 그럼 이제 원고 본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윤세아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아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현수도 함께 통역석으로 이동했다. 판사가 물었다. 원고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문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현수가 수어로 통역했다.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어로 답했다. 현수가 음성으로 통역했다. 아니요. 저는 당시 뇌 손상으로 인해 복잡한 법률 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아니, 피고는 제가 그런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반론했다. 하지만 원고는 서명을 했습니다. 누가 강제로 손을 잡고 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아는 수어로 답했다. 저는 당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그가 저를 보살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세아의 음성이 현수를 통해 전달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원고는 피고가 특허를 중국 회사에 라이선스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재활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피고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전 동료가 제게 알려줬습니다. 이지혜가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증인 강민호를 신청합니다. 강민호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증인은 블루오션의 연구원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해 주십시오. 강민호는 태준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김태준 대표는 윤세아 박사님 없이는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투자자 미팅 때마다 기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연구 방향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 사실만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 대표가 중국 회사와 계약할 때 기술 이전 범위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특허의 핵심 기술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다. 그리고 그 돈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이상하게 여겨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다음 증인은 전 비서 정수진이었다. 증인은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했습니까? 네,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제출한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이지혜가 법인카드 내역을 보여줬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김 대표님은 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명품 시계 구매, 골프장 회원권, 고급 승용차 리스, 심지어 개인 여행 경비까지 회사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재판은 세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태준에게 물었다. 피고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세아가 사고를 당한 후 투자자들이 모두 떠났어요. 저는 혼자서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특허를 팔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겁니까? 판사의 차가운 질문에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과 특허 양도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저는 그냥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아는 증인석에서 태준을 바라봤다. 1년 전 그녀를 버렸던 그 남자. 자신이 가장 약했을 때 등을 돌렸던 그 남자. 이제 그는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판사가 선언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세아는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태준은 세아를 보며 입을 열었다. 세아야. 하지만 세아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현수가 세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세아는 미소를 지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이지혜가 다가왔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은 완벽했어요. 판사님도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에요. 세아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2주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태준 측은 추가 변론을 포기했다. 변호할 방법이 없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김태준이 원고 윤세아의 의사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악용하여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특허권 양도 계약을 무효로 선언합니다.
세아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또한 이혼 합의서 역시 원고의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시오. 그리고 피고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판결이 끝나고 태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세아는 법정을 나와 현수와 마주 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세아는 수어로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현수도 수어로 답했다. 당신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침묵의 바다를 헤쳐나온 세아.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희망의 바다였다. 희망의 파동. 판결 후 6개월이 지났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블루오션 본사. 사무실 입구의 명패가 새롭게 바뀌었다. 대표이사 윤세아. 세아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회사를 갖게 되었다. 박사님, 오늘 투자자 미팅 준비 완료했습니다. 강민호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이제 세아의 연구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세아는 수어로 답했다. 강민호도 이제 기본적인 수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프레젠테이션 자료 확인할게요. 강민호가 나가고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1년 반 전 그녀는 이 풍경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침묵의 바다에서 영원히 갇혀 지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회사는 새롭게 출발했다. 태준이 망쳐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중국 기업의 잘못 넘어간 기술은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했고 투자자들에게 진실을 설명했다. 윤세아 박사님이 직접 경영하신다면 우리는 재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세아를 믿었다. 그녀의 기술과 능력을 알고 있었다. 3개월 만에 블루오션은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아는 비록 청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어 통역사와 함께 모든 미팅에 참석했고 필요하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말했다. 박사님, 미팅 시작됩니다. 비서 윤지영이 문을 두드렸다. 지영도 수어를 배웠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기본 수어를 익혔다. 그것은 세아에 대한 배려이자 새로운 소통 문화였다. 회의실에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세아는 수어 통역사와 함께 입장했다. 안녕하세요. 블루오션의 윤세아입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이제 훨씬 안정되었다.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심해 미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의 최신 연구 결과, 상용화 계획, 글로벌 시장 전략. 투자자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다. 윤 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기술은 플라스틱 산업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년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투자자들은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회의실을 나오며 세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해냈다. 혼자 힘으로. 저녁 세아는 현수와 함께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판결 이후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환자와 치료사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현수가 수어로 말했다. 세아도 수어로 답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힘이었어요. 저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세아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수어를 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당신의 치료사가 아니라 당신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세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도 수어로 답했다. 저도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현수는 세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수어가 필요 없었다. 마음이 통했다. 석 달 후 세아와 현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세아의 연구팀 동료들, 현수의 친구들, 그리고 이지의 변호사. 세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줄에는 수어 통역사가 함께했다. 현수는 세아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침묵을 나누고 소리를 나누며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아도 답했다. 이번에는 목소리로. 저도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세아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결혼 후 세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해양 연구 지원 재단 사일런트 웨이브를 설립한 것이다. 저는 청각 장애가 있지만 과학자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각 장애인들도 과학자, 연구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서 세아는 수어와 음성으로 동시에 연설했다. 청각 장애인 학생들이 객석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다른 방식으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세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수어로 물었다. 박사님, 저도 박사님처럼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세아를 안았다. 1년이 더 지났다. 블루오션은 이제 국내 최고의 바이오 벤처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세아의 기술은 마침내 상용화되었고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 수출되었다. 세아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연락이 왔다. 세아는 놀라며 기뻐했다. 시상식 날 세아는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고 소감을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다. 2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청력을, 목소리를, 회사를, 그리고 믿었던 사람을. 객석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새로운 방법으로 꿈을 이뤘습니다. 세아는 수어로 전환했다. 통역사가 음성으로 전달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배신은 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해지는 계기입니다. 침묵의 바다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수의 파동이 시작됩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당신이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다.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세아는 현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집은 제주 바닷가에 있었다. 세아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피곤하죠? 현수가 수어로 물었다.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행복해요.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세아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파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저 파도를 보세요. 끝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가죠. 세아가 수어로 말했다.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깊은 바다로 끌려 들어가요. 침묵 속에 갇히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더 강한 파도가 되어서요. 현수는 세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은 정말 강한 파도예요. 우리 둘 다 강한 파도예요. 세아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복이었다. 자존감의 회복, 꿈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회복. 태주는 이제 감옥에 있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세아는 가끔 그를 생각했다. 하지만 분노는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버렸어. 사랑, 신뢰, 그리고 미래를. 세아는 그와 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다. 아니, 더 나은 것을 얻었다. 현수는 그녀에게 묻곤 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결혼했던 것을? 세아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아니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고통도 선생님이에요. 해가 지고 별들이 나타났다. 제주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별이 많았다. 저 별 보세요. 세아가 수어로 말했다. 별들도 우리처럼이에요. 멀리서 보면 빛나지만 사실 그들도 폭발하고 무너지고 다시 태어나죠. 시적이네요. 현수가 웃으며 답했다. 과학자도 시인이 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별을 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세아는 생각했다. 만약 1년 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까?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 고통, 그 배신, 그 침묵.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침묵의 바다를 헤쳐나온 그녀는 이제 희망의 파동을 만들고 있었다. 그 파동은 그녀에게서 시작해 청각 장애인 학생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좌절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것이 세아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세아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5년 후 세아는 해양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가 되었다. 그녀의 기술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고 수많은 상을 받았다. 사일런트 웨이브 재단은 100명이 넘는 청각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그중 15명은 이미 과학자가 되었다. 세아와 현수는 딸 하나를 낳았다. 아이는 건강했고 세아에게 수어를 배웠다. 엄마, 나도 과학자 될 거야. 딸이 수어로 말했다. 세아는 웃으며 안았다. 물론이지.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김태주는 출소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뉴스에서 세아의 소식을 봤다. 부러움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후회만 있었다. 하지만 세아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였다. 세아의 미래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침묵의 바다에서 시작된 복수의 파동은 이제 희망의 파동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